대통령이 이제 그 권세를 좀 더 포기하고 예. 국민의 공복임을 알고 이제 뭔가 좀 낮은 자세로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 사실 직업적으로 본인이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보면 취조하고 신문하는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랬거든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고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많은 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졌죠. 명백한 예. 주장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명징한 자기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전부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네. 충성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회의장 이만섭 국회의장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위트도 있으시고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예. 그분께 그 뒤에 너무 고마워서 네. 제가 이제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선물을 네. 싸가지고 가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해야 한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의장 사인이 들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에 관한 고마움은 제가 그 글로도 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네. 아마도 이제 구속하고 헌재에서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은 종국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형벌적으로 받게 될 때 내란 혐의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밖에 처단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 여권 정치인들과 기대려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보나마나 하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사형을 언도받았던 대통령이 사면받은 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설마 사형을 또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시키겠느냐. 결국 언젠가는 오래 풀려난다. 가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소속한 정당이 집권을 하면은 사면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데 아마 쉽게 사면을 하면은 그때 또한 그 민주적 그 성향이 높은 네. 그 시민들이 아마 참지 않고 언성을 또 높일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였던 걸로 그 짐작이 가는데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그 사면한다고 했을 때 그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왜 반대하신 겁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한국사에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사건 아닙니까? 참혹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 참혹한 그 현장을 한국 역사가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당시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서한다 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용서라는 건 이런 네. 거예요. 제가 늘 그 소설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사과하고 그 참여한 그 정신사가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참회라는 건 이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게 참이고 회는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잘못을 미리 뉘우치는 게 회예요. 근데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네. 제가 안 보면은. 했으니까 참회를 하면 한국인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여를 하면 용서를 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예. 만약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진정으로 참여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젠가는 용서를 해요. 근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참여가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하려면은 그 형벌을 그 온당한, 정당한, 그다음에 그 국민이 원하는 네. 형벌을 받은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지금 무조건 나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말로써 그렇죠. 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 고위직도 해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다. 예를 들면 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제가 그 상황에 이입이 되면 역시 흔들리는 건 맞겠지만은 용기 있게 왜 제대로 막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후적으로도 자기 변명하기 급급한 데다가 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조금 더 살만하고 숨통이 생기니까 이제는 권한 대행을 하면서도 뭔가 역사적 생각보다는 당장 현재의 상황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에 관한 그 지위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그 법률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는 사직하겠다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었어야만 그 사람이 그 역사에 살아남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국무위원들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 아마도 저는 이제 너무 가벼운 생각일 수 있는데 공직사회에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게 네. 뭐냐면 이렇게 출세 지향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권력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급자에게는 늘 무릎을 꿇어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 꿇어야 되냐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윗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서 말하자면 정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 이것이 어느 때나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근래에 와서 더 심각하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그 시골에서는 누가 벼슬 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는 워낙 이게 인터넷이나 언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다녀요? 일을 하면 국무위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일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지 달지 말고 배지 다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달라 이거죠. 네. 이게 이번에도 지금 비통했던 게 그 체포하러 가는 뭐 대통령을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정치인들이. 근데 거기서 큰절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큰절하고 울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대번에 제가 늘 그 칼럼을 쓸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무언가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적 그 표를 의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꽤 있지 싶어요. 선생님과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고한 정치적 판단을 갖고 계신데 최근에 본인을 사칭한 글이 또 돌아다녀가지고 곤욕을 치르셨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제가 그러니까 그 12월 5일 날 그 5,000인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 5,000인 서명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
그 김홍신이 네. 이제 기억 니은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네네. 6명 김홍신의 6명 음. 외에 그 5천여 명이 그 말하자면 윤석열 퇴진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9일날 밤 늦게 법륜 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산악지대는 이렇게 그 전화 그 워낙 연락이 넓은 못 땅이고 닿죠. 절대 예. 안 돼요. 근데 이제 저 떠나고 난 뒤에 이게 막 그 제가 말하자면 이제 탄핵 찬성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글이 돌았는데 저는 이제 12일 날 밤에 알았어요. 뒤늦게. 예, 뒤늦게. 그리고 13일 날 하산한 뒤에 비로소 알았어요. 그 야. 글을 읽어보니까 뭐 말도 아니고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일 날 밤에 그 후배들하고 통화를 한 뒤에 네. 연합뉴스 그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14일 날 아침에 연합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보도를 내주신 거군요. 보도가 네. 나는 바람에 이제 김홍신이가 쓰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도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귀국해서 그 오후에 왜냐하면 이게 한 이유가요. 제가 2-3년 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녀, 이게 성모 마리아 할 때 그 성녀죠. 성녀로 칭송한 카톡과 극우 유튜브에서 낭송까지 했어요. 아, 유사한 일들이 있었군요. 또. 그다음에 예.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실었기 때문에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네. 나서면은 이게 이제 사과가 맞습니다. 되고 내려요. 네. 근데 유튜브하고 카톡은 안 됩니다. 언론이 아니기 남아 때문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전에는 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임종석 실장, 탁현민 비서를 비방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또 도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 고소 고발은 하지 않으려고 네.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비방을 받았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있어도? 때 무고를 죄를 신고해도 될 일들까지도 안 했어요. 끝까지 지켜보자. 근데 이게 언젠가 또 퍼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번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블랙리스트가 됐는데 그때도 개인이 고소를 하지 않고 그 고소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던 분들이 단체 방으로 고소를 해갖고 승소했거든요. 네.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안 했어요, 일부러. 네. 근데 이번은 내비두면은 또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 YK 법률사무소에 가서 네. 고소를 하고 엊그제 그 경찰청에 가서 이게 고소인 조사를 고소인 조사도 받았죠. 그 고소인 조사 받으면 보니까 이미 이게 이제 중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데요, 제 카톡이 이제 한 몇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제가 13일 날, 이게 12월 작년 13일 날 이게 내가 안 쓴 글이고 이게 퍼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막 했는데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돌아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이제 이게 드리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심지어는요. 네. 제가 안 썼다고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진짜. 그리고 이 3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성녀로 칭송했던 글은요. 그 아주 유명한 극우 유튜버예요. 그분이 낭송을 했길래 제가 어렵게 며칠 동안 연락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한 20여 분간인가 입다툼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명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건 김홍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홍신이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이거 상상 초월인데요? 예, 나한테 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명문장은 당신밖에 못 쓴다. 그래서 나는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환장하겠더만요. 이번에도 그래서 보니까 뭐 현자 김홍신의 외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성녀 그거를 당신이 안 썼다면 네. 그 양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방송을 해도 되냐? 아, 이렇게까지 나와요.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쪽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네. 쏠리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석사 교수를 할 때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좀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문도 꼭 세 개를 펼쳐놓고 봐라. 그러니까 좌적인 신문, 맞아요. 우적인 네. 신문과 중립적인 신문 세 가지를 펼쳐놓고 봐야만 이 저기 종합적으로 그 종합적 네. 사고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네. 어느 한 신문만 보면은 한쪽 신문 보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다음에 유튜브 카톡을 볼 때도 어쪽을 봐야 되느냐? 맞아요. 네. 양쪽 걸 다 봐야지. 그 지금요 이 가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저만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 12월 말에 그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분이 쓴 글로. 그분이 안 쓴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김지아 선배, 조정래 선배도 네. 이런 유사한 꼴을 일들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하자면 이제 그냥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의 세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그 천하에 널리 알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세력들. 네. 이건 정말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미 알듯이 그 좀 유명한 분들이 세속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고통을 겪는 경우가 꽤 있었지 네, 왕왕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오해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네.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찾으려면은 앱이 해외에 있는 앱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앱도 직접 가서 고소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수사하면은 수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니까 그래 중대 사건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면 네. 이게 오래 가면은 앞에 것만 기억을 하고 뒤에 그 사람이 안 썼다라는 건 짤막한 보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그 사람은 시달려야 되는 거지. 예. 그 사람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김홍신이 바른 말하고 말하자면 권력 구조와 싸우고 대통령과 싸워온 그 양심 있는 작가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이번 건으로 더군다나 김홍신 이게 별게 아니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맞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그 분들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게 그 아까 확진 편향 얘기도 하셨는데 정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신 건강까지는 생각을 네. 못 해봤고요. 이제 한쪽으로 사람이 기울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쪽 것만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은 그걸 확증을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겠죠. 그게 예.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마도 근데 이제 지금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일부 이제 그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와중이고 대통령 역시도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대통령 방탄을 좀 이렇게 너무 기울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예, 그것은 다음 선거를 의식을 한 것 같은데 네. 다음 선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박했던 민족이 선진국이 될 때까지의 그 민주화 그 산업화를 함께 성공한 건 세계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의기를 가진 그 국민이면 그렇게 함부로 거기에 그 동화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선거를 아마 지켜보면은 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뭐 여당이 뭐 선거도 좋고 뭐도 좋은데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당론에 여러 차례 반대해가지고 뭐 복지위 상임위 쫓겨나지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젊은 의원인 소신있는 의원인데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개별 표결을 하겠다 이러니까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저는 이제 쫓겨나 봐서 하는데요. 저는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제가 2003년 12월 10날 정기국회 끝나는 날 마지막 국회에서 사직을 했어요. 6개월 남겨놓고. 네. 왜? 제 의식과 맞지 않는 정당이니까, 네. 사직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현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면은 100% 찬성, 100%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북한 공산당을 봐라. 그러니까, 네. 거긴 100%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안에서 그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당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에요. 틔워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만 그 정당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생기가 있고 그 국민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맹물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물감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색깔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당론을 반대하는 그 양반은 그 잉크 한 방울이거나 그 사람의 정신세는 피거든요. 피 한 방울을 넣으면 그 물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론을 어긴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는데 네. 당론과 다르게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을 향한 또 이제 비난도 많기 때문에 버티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버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음 공천도 못 받고 네. 보직을 못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그 당론을 네. 거부한 그러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남는. 오래 남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진정한 정치고 그것이 그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